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바메양과 스미스로우가 선발에서 빠졌고 자카가 복귀하는 등 주목할 점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티어니를 중점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티어니는 타바레스에 밀려서 무려 4경기 연속 벤치에 앉았다가 꽤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평소처럼 본인의 강점을 살린 높게 전진해서 박스 안으로 마무리 크로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아스날은 이런 공격의 마무리 단계에서 5명의 공격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짧은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 반대쪽에서 긴 크로스를 노리는 선수,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하며 동시에 수비 라인을 밀어내는 선수, 그리고 그렇게 생긴 포켓 공간을 공략하는 선수입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마무리 패스를 공급해야 하는 티어니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티어니의 크로스 찬스를 만들기 위한 공격 패턴을 크게 3가지로 다뤄볼까 합니다. 공격 위치에 따라 왼쪽 하프 스페이스, 중앙,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나눴습니다. 먼저 왼쪽 하프에서 전개하는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왼쪽 하프에 위치한 마르티넬리가 공을 받으러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취합니다. 이로 노리는 것은 상대 오른쪽 풀백을 유인하면서 티어니가 파고들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중앙의 라카제트, 파티와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 하프에서 자카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내려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오른쪽 풀백의 시선을 잡아놨고 동시에 티어니의 침투가 이어집니다. 자카의 패스가 들어갔고 이어서 티어니의 크로스가 나오는데요. 아쉽게 막혔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르티넬리, 먼쪽 포스트로 달려가는 웨데고르, 상대 수비를 밀어내는 사카, 그렇게 생긴 포켓을 공략하는 라카제트까지 아스날의 공격 구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에서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왼쪽 하프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취하는데요.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침투를 노릴 의도지만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을 밀어내면서 라카제트가 활용할 포켓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은 가브리엘이 압박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에버튼의 수비 라인을 밀어냈고 그렇게 포켓 공간을 확보한 라카제트가 패스를 달라고 손을 내미네요. 하지만 상대 라인 사이가 좁아서 전진 패스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측면의 자카를 거쳐서 포켓의 라카제트에게 연결했고 라카제트는 티어니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티어니의 크로스로 이어지는데요. 가까운 곳엔 라카제트, 먼 포스트엔 사카,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수비 라인을 밀어냈고 그렇게 발생한 포켓 공간에 웨데고르가 위치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티어니의 크로스가 웨데고르에게 향했고 아스날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부하와 고립 방법을 활용합니다. 에버튼 선수들을 오른쪽으로 쏠리게 하고 공간이 생긴 왼쪽의 티어니에게 전환 패스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때는 마르티넬리 혹은 자리를 바꾼 라카제트가 오른쪽 수비수를 중앙에 묶어 놓으면서 티어니가 활용할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오른쪽 전개 상황입니다. 웨데고르가 공을 이어받은 뒤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왼발킥 각을 봅니다. 라카제트가 상대 오른쪽 풀백을 유인했고 티어니 쪽에 공간이 생겼네요. 웨데고르의 전환 패스가 들어가면서 티어니의 크로스 찬스입니다. 아쉽게 막혔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아스날의 5인 공격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티어니를 활용하려는 왼쪽 공격 계획은 경기 대부분에서 삐그덕됐습니다. 아스날은 무려 80분까지도 슈팅을 고작 4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티어니의 크로스로 만들어진 선제골도 몇 없는 찬스에서 얻어진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동료들의 아쉬운 플레이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중요했던 선수인 티어니입니다. 티어니는 투박한 터치로 공을 뺏기거나 부정한 크로스를 날리는 등 온더볼 문제가 컸지만 여기서 중점으로 볼 부분은 티어니의 오프더볼 문제입니다. 웨데고르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오른쪽 풀백을 유인해냈습니다. 상대 오른쪽 윙도 적이 있으니 반대쪽에 공간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뜻이죠. 웨데고르의 반대 전환 찬스고 자카도 반대편을 가리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웨데고르가 마르티넬리에게 스루 패스를 찌르는 선택을 하네요. 다른 각도에서 본 웨데고르의 패스 직전 상황입니다. 마르티넬리의 위치고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 공간에 있어야 할 티어니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네요. 마르티넬리를 향한 패스가 나가고 그제서야 화면에 잡히는 티어니입니다. 이것도 아스날의 오른쪽 전개입니다. 웨데구르가 공을 받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이어서 반대 전환에 좋은 타이밍이 잡혔습니다. 상대 왼쪽 풀백이 전진했고 그에 따라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오른쪽으로 쏠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웨데구르가 롱패스를 때리지 못하고 자카에게 짧게 주네요. 반대쪽 공간이 큰 상황인데도 웨데구르가 전환 패스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티어니가 그 공간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런 티어니의 오프더블 문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에버튼의 공격 상황인데요. 티어니의 위치가 너무 측면입니다. 때문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벌어졌네요. 상대가 파고들 때까지도 티어니는 수비 라인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벌어진 틈으로 상대 공격수가 침투했고 득점까지 올리는데요. 다행히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였지만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이 차단당하고 에버튼의 역습 찬스입니다. 티어니가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상대 오른쪽 윙과 티어니의 위치를 보면 꽤나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른쪽 윙이 전진해서 패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티어니가 어떤 선수인가요? 팀 내에서 주력이 가장 빠르고 그 누구보다 승부욕과 책임감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뛰질 못하고 있어요.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상대 오른쪽 윙이 순식간에 아스날 진영까지 올라왔고 이를 커버하는 건 자카입니다. 그리고 자카의 등 뒤로 빈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정상대로라면 티어니가 커버해줬을 공간이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이때 자카가 고개를 돌려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윙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자 결국 몸으로 부딪혀 파울로 끊어내는 선택을 했네요. 경고를 받았지만 좋은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별개로 이 노란 경고장은 남은 시간 동안 큰 부담입니다. 다른 선수도 아니고 카드캡터 자카니까요. 에버튼이 역습으로 이어나갑니다. 이에 자카가 저지하는데요. 화이트도 전진했던 상황이라 뚫리면 후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카가 제껴지고 합니다. 자카의 동작을 보면 파울을 피하려는 모양새예요. 이미 경고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공격은 에버튼의 버저비터 역전골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에버튼의 역전골과 자카의 옐로카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만약 티어니 문제가 없었다면 자카가 경고를 받진 않았을 것이고 저 상황에서 전략적 파울로 공격을 끊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몸 상태 문제로 공수양면에서 모두 문제를 보인 티어니를 65분이나 기용했으니 나무를 벨 시간이 3시간 주어졌는데 2시간 넘도록 녹이 쓴 도끼를 쓰고 있었던 꼴이네요.